정말 뭐 알찬 정보들 굉장히 좀 많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겠습니다. 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IBK 기업은행의 모든 것 이렇게 좀 부제를 달면 어떨까 싶은데요. 모든 것 그러면 제가 너무 부담이 되고요. 네. 기업은행이 제가 이 말씀드릴 모든 것 정도가 되도록 기업은행이 그렇게 작은 은행이 아니니까 우리는 기업은행에 대해서 일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텐데 다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추려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 표현은 좀 과장 광고 같은 느낌이 드는데 흔쾌히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짜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행으로서의 특징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은행과 조금 차별화되는 점이라면 기업은행이 좀 공기업이라는 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그 기업은행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기업은행이 원래 태생도 그렇고 1961년도에 중소기업은행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중소기업은행이 만들어졌는데요. 다른 은행들 그러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식의 다른 은행들은 전부 다 은행법이라고 하는 이 다른 법률을 적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행은 은행법의 적용도 받지만 중소기업은행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행을 규율하는 법이죠.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기업은행 하면 공기업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냐 아니면 기업은행 하면 그냥 우리가 예금 통장 만들고 카드 만들고 하는 이런 은행으로서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냐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어떻습니까? 공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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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항상 그 뒤에가 중요하다고 들어서 은행. 공기업은행. 저 은행의 이미지. 공기업은행은 뭔가요? 공기업과 은행인데 기업은행이잖아요. 네. 공만 붙여서 아하. 공기업은행. 네. 공기업은행 너무 우문현답 그러게요. 우문현답을 주시는데요. 우리 취준생들에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취준생들은 일반인들은 우리 기업은행 하면은 사실 옆에 신한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있다 어디에서 계좌 만들 거냐라고 하면 그냥 편한 데서 만들지 하는 이런 은행으로서의 느낌이 우리한테는 일반인들한테는 강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정부라든가 어떤 그 공무원 세계 그러니까 공기업 쪽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 우리 공적 행정 조직에서의 어떤 기업은행을 바라보는 입장은 기업은행은 공기업이다, 국책은행이다라고 하는 이런 성격이 강하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기업은행 하면 그냥 은행이지 공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보통 우리 서민들 그냥 국민들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요거가 이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공기업이냐 은행이냐라고 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 우리 취준생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가장 포지셔닝을 어떻게 선택하고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루트로 우리가 기업은행을 지원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오늘 좀 말씀드릴 거고 아무래도 기업은행 하면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그렇죠. 좀 더 높긴 할 겁니다. 지원자들이 이제 기업은행 어떤 인사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평가자들과의 소통 모드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취해야 그렇죠. 할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렵게 그렇죠. 들려요.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기업은행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제 공기업이냐 은행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화두를 던졌는데 네. 우리 취준생들한테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기업은행 하면 네가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적는 그 비중이 높냐 아니면 공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적는 비중이 높냐라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한번 던져보면 우리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기업은행에 대한 공기업과 은행에 대한 어떤 생각의 비중, 어떤 편중된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취준생들은 보통 한 60대 40 정도로 네. 60대 40 정도로 은행 쪽이 조금 더 쏠려 있어요. 우리 취준생들이 은행 쪽 기업은행은 그냥 은행이다, 시중은행이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쏠려 있는데 제가 우리 취준생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60대 40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 60대 40도 방법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50대 50이라는 이 비중을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50대 50이라는 이 비중이 어디서 나온 비중이냐면
취준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0대 40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옳다 틀리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근데 50대 50이라고 하는 이 비중은 뭐냐면 과연 우리 취준생들이 기업은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그 핵심은 뭐냐면 기업은행의 지금 높은 분들, 기업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높은 분들부터 지금 신입 행원들에 이르기까지 기업은행 직원들 또 그중에서 기업은행에서 인사 담당을 하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평가 잣대를 가지고 흔드는 그 분들, 여러분들의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분들,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건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70대 30, 60대 40 이런 비중이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비중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여러분들이 순조로운 어떤 그 포트폴리오 그 비중의 정도 배분이 될 텐데 네. 그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가장 많은 그 기업은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우리는 공기업으로서 특징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은행으로서 또 우리 시중은행들과 경쟁을 분명히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제가 느꼈던 그 비중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50대 50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60대 40, 70대 30 이게 뭐 옳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우리 기업은행 임직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강하니 우리가 이쪽을 더 맞추어서 가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순탄하게 기업은행 입행을 성공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행의 업무를 하지만 은행원으로의 업무를 하지만 정체성은 어떤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분명히 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저희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50대 50이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기업은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나는 지금 50대 50인가 아니면 40대 60인가 아니면 60대 40인가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말이죠.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이제 자기소개서 마감인데 자기소개서에 이제 은행의 특징,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은행으로서 특징을 좀 더 가지고 있다. 은행의 특징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포커싱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라든가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로 어떤 그 용어들이나 어떤 개념들이 많이 나오냐면 수익성이 어떻다. 그다음 뭐 상품 개발이 어떻다, 고객 확대가 어떻다, 개인금융이 어떻다, 기업금융이 어떻다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 자소서나 면접 답변이 많이 채워진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은행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면접 답변 중에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이 어떻다, 그다음 국책은행이 어떻다, 그다음 공기업이 어떻다, 그다음 중소기업이 어떻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은행의 IBK 창공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런 영역의 어떤 표현이나 개념들이 그 좀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공기업 쪽으로 좀 쏠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을 그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합리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50대 50 그 비중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라든가 면접 준비라든가 이렇게 해보시면 그게 이제 인사 담당자라든가 그 이제 이미 50대 50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기업은행 임직원들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보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구나, 균형 잡힌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라든가 면접 답변이라든가 스스로 자가 진단도 해볼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조절해보라라는 이런 이야기죠. 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 자소서 마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공기업적인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서민금융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걸 썼다고 해서 그렇게 알아두지는 않을 것 같고 좀 깊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유미정 MC님께서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어서 바로 어떤 표현을 해 주셨냐면 네. 깊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깊이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50대 50이다라고 하는 이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그 이 포지셔닝을 유지한 채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적더라도 어떤 용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거를 적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깊이가 갖추어져야 되는데요. 이 깊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안에 서민금융, 기업은행은 서민금융을 잘한다, 많이 한다, 서민금융에 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적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거에 깊이에 어느 정도 내공이 있어 보이는 글을 적고 있냐라고 하는 이게 인사 담당자가 이제 느끼는 게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깊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이다 그러면 기업은행이 서민금융을 잘한다,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은 서민금융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 은행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깊이를 더해야 되는 게 다른 은행들과 다른 기업은행만의 서민금융은 무엇인지, 네. 그다음 그 기업은행 서민금융은 다른 은행보다 먼저 출발한 건지 늦게 출발한 건지, 만약에 먼저 출발했으면 어떤 연유에서 출발한 건지, 그럼 서민금융 상품은 기업은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지, 활성화가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상품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나 광고를 못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 서민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깊이 있게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룸이 있을 겁니다. 여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깊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과거에 여러분들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깊이에 대해서 우리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뭐 깊이가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깊이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는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과 얼마 전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취준 기간도 길어지고 또 여러분들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과거의 깊이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던 것도 지금은 기간이 그만큼 길어졌는데 이 정도 취업 기간을 이 정도 길게 가지고 가면 이 정도 깊이만큼은 적어도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깊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깊이에 대해서 깊이 있지 못한 깊이가 얕은 그런 자기소개서, 그런 면접에서의 답변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기업은행 채용에서 여러분들의 변별력, 여러분들이 채용되고 싶다면 기업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이야기했던 50대 50,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 50대 50에서의 그 깊이, 요 깊이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승부를 해보시면 좀 남다른 그런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깊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기업은행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좀 얼마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에 공채 실시하는 은행이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을 제외한 이 시중은행 사이드를 보면 농협이나 기업은행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규모를 좀 살펴보면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예년이랑 좀 비슷했다고 알려져 있고 기업은행은 어느 정도 좀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축소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실망도 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 두 번째 이 꼭지가 이제 우리 채용 규모인데요. 채용 규모는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네. 몇 명 채용한대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번 상반기 기업은행 채용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좀 과거 자료까지 뒤적여서 2015년, 지금부터 한 6년, 7년 되겠죠. 자, 6년, 7년 전부터 기업은행 채용 규모를 한번 반기별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2015년도부터니까 뭐 최근 3개년 이런 게 아니고 최근 한 6, 7년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좀 깁니다. 자, 길어서요.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지금 우리 기업은행 채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총 6년간 전체 채용 인원은 한 2천 몇 명쯤 되는데, 일단, 2021년도는 지금 상반기 채용만 있으니까 2021년도 거는 살짝 빼놓고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야 연간으로서 전체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작년까지 보면 전체 이제 한 2,300명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한 해 기업은행이 채용을 몇 명을 하냐면 340명, 330명, 요 정도 수준을 채용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표에 보시고 계신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2021년도에 지금 상반기 채용이 100명이죠. 좀 이따가 이제 저 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저 표를 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저 파란색 그래프가 나옵니다. 저게 이제 연간 채용 규모죠. 기업은행 연간 채용 규모. 2015년도 같은 경우에 550명을 채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2020년도 바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명 정도를 채용하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 100명을 채용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상반기밖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맨 오른쪽에 2021년도 저 막대 그래프는 지금 연간 비교해서는 의미 없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일단 연간 채용 규모를 보면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냐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표도 그렇고 일단 기업은행의 최근 한 6, 7년간의 이런 어떤 채용 규모 자료를 보면 연간 한 380명, 390명, 약 400명 가까이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통계 자료가 보여지겠죠. 여러분들에게도. 2021년도는 물론 제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상반기 채용을요. 상반기 채용 아까 표에 보면 있었는데 상반기 채용을 아예 안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100명을 채용했던 적은 이번 2021년도가 처음입니다. 지금처럼 2021년도처럼 상반기 채용을 또는 하반기 채용도 마찬가지인데 100명을 채용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기 네. 기준으로요. 그래서 반기에 100명을 채용한다는 거는 지금 7년 사이에 지금 이번 상반기가 처음이고 근데 우리가 취준생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럼 매년 그 채용 규모가 좀 줄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그래프의 어떤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특별히 받지는 못하겠다. 그냥 아직까지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지 명백하게 줄고 있는 게 트렌드로 보이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은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네. 하는 이런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100명 채용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은행이 만약에 작년 하반기까지 해서 6년간 하반기 쪽만 그러니까 상반기 말고 하반기 쪽만 채용 인원을 보면 하반기 평균 채용 인원이 약 220명쯤 됩니다. 하반기만. 네. 매년 6년간 하반기만.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만약에 220명, 지난 6년간의 하반기 채용 인원 평균 220명 정도를 채용한다면 이번 하반기도 만약에 그 평균치를 채용한다? 그럼 220명을 채용한다?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 100명, 하반기 220명 하면 연간 320명 정도를 채용하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올해 만약에 320명 채용한다, 제 예측대로 맞다면 또는 300에서 320명 요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까지 6년간 평균이 380명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한 60명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 채용이요. 그럼 이 60명이 380명 대비 몇 퍼센트 정도냐? 제가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디지털 변화 바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이런 요인이 분명히 채용 규모는 줄어들 수 있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하반기까지 합해서 300에서 320명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럼 예년 평균 380명 대비 한 20% 정도는 줄겠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올해 하반기까지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예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표를 보면서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기업은행 지원 분야의 특징입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업은행도 채용 분야를 좀 세분화시켜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다 봐서 알고 계시겠죠. 그 채용 공고도 혹시 준비가 되면 우리가 화면으로 한번 볼 텐데요. 크게 이제 금융 일반, 그다음에 디지털, 그다음에 금융 전문, 그다음에 글로벌, 그다음 보훈 대상자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에도 보시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일반 중에서도 진짜 또 일반이 있고 또 지역 할당이 있죠. 또 지역 할당 중에서도 경기권 핵심 점포가 있고 그다음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말이죠. 부울경, 그다음 대구, 경북, 뭐 대전, 충청, 광주, 호남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 각각 인원이 뭐 5명, 7명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항상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나는 지역 인재인 부울경으로 지원하는 게 나는 유리할까? 아니면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으니 그냥 금융 일반, 그냥 전국구 지원해서 금융 일반 쪽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 뭐 이거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산에서 뭐 땡땡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이 나는 이참에 나는 대학교와 관계없이 대학교까지는 전부 다 부산에서 나왔지만 이참에 나는 서울로 가서 근무를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 그 부산에서 대학교 나온 이 지원자가 부울경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금융 일반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데 이 질문은 속된 표현을 하면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우리 아마 우리 두 MC님께서도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고등학교는 지방에서 나왔다, 대학교는 서울에서 나왔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 지역이 부산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나는 대학교는 서울에서 나왔는데 이참에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산 지역에 지원할까? 아니면 그냥 서울로 지원할까? 근데 부산 지역에 한번 지원해서 합격하면 그 지역에서 무조건 최소 5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이제 붙어져 있죠. 어느 쪽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까? 뭐 지역이라는 게 가산점이 있다면 네, 지역을 지원하면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렵게 올라왔으니 네. 사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좀 있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네. 예. 저도 일반으로 지원하겠지만 이제 저의 사정에 따라서 제가 당장 취업이 좀 급한 처지라면 저는 지역 인재로 한번 좀 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개인의 선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들이 혼돈이 되게 많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만약에 내가 지원해서 떨어지면 그때 그 지원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가 정답과 가까운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분모 분자가 있는데요. 분모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부울경이라고 특화를 시켜보죠. 분모는 뭐냐면 부울경 지역에 지원하는 지원자 수입니다. 이게 이제 지원자 수, 공급량이죠. 공급량이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는 부울경 지역에서 합격하는 합격자 수. 자, 부울경 분야에서 합격하는 합격자 수를 분자에 넣으면 분자는 채용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분자는 부울경 지역에 몇 명이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5명 채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분자는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분모가 얼마가 될지, 분모가 얼마가 될지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인사 담당자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울경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금융 일반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 이거는 분모를 예측할 수 없는 이상 이거는 어떻게 해도 정답이 나올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은 소신껏 지원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정답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은행권, 그다음에 은행의 인사 담당자, 저도 옛날에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있었습니다만은 이 지역 전문가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 제도의 취지상 여러분들은 그 해당 지역에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부울경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연고가 있다라고 하면 금융 일반보다 부울경 지역으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런 제가 예측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경기 남부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남부권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연고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융 일반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경기 남부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일단 지역 연고 그다음 경기 남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고가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지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뱅쌤의 조언이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뱅쌤이 해주고 싶다고 하신 이야기가 기업은행 자소서 작성 또 면접 과정을 통해서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우리 기업은행 계속 지원하면서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중심을 유지해야 되는 게 있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이런 표현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은행이라고 하는 이 은행권은 어떤 거냐면 다른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은행권은 특히 은행원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정직하고 더 솔직해야 됩니다. 다른 직장도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네. 이 은행원의 정직함, 솔직함 이런 어떤 기본 역량이 있는데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제가 표현을 두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땡땡은행은 솔직한 지원자를 좋아한다. 뭐 이건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은 은행이 어디 있어? 다 그렇죠. 좋아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표현입니다. 땡땡은행은
솔직하지 않은 지원자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A 같은 우리 화면에도 나오네요. 자, 땡땡은행은 솔직한 지원자를 좋아한다. 뭐 저거는 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두 번째 표현을 한번 보죠. 땡땡은행은 솔직하지 않은 지원자를 싫어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저 표현 중에 어느 쪽이 더 임팩트가 있게 들립니까? 하면 부정적인 메시지. 대부분 B, 네. B 표현이 더 임팩트 있게 들리죠. 자, 우리 은행이 대형 은행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 저 A를 따르는 은행들은 대부분 다 A를 따릅니다. 자, 그건 뭐냐? 솔직한 지원자를 좋아한다. 또 모든 은행들이 다 A를 다 따릅니다. 근데 우리 기업은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A를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기업은행은 B까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기업은행은 B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솔직하지 않은 지원자를 싫어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거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의 자소서, 그다음 특히 면접에서 솔직하지 않아도 뭐 좀 봐줄 수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면접관들의 그냥 좀 그 여유로운 마음일 수 있는데, 기업은행은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은행을 대할 때는, 기업은행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메시지는, 기업은행 대할 때는 다른 은행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한 20% 솔직해진다면 기업은행을 대할 때는 여러분들이 50%가 솔직해져요. 그래야 기업은행 인재상에 맞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